안녕하세요. 알고리즘 실습 세 번째지요. 그동안 우리 했었던 얘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어, 기술하는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강조하고 얘기했던 게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고요. 어렴풋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은 실제로 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하다 보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근데 지난주 것도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능한 한 다음 기회로 미루어 가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얘기들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를 기술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이 이름 기억나죠?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되게 프라이드를 갖는다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이라니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라니안 수학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네이버의 지식객과를 보니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이렇게 길게 써져 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알고리즘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숙제를 내줬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참조를 해서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런 얘기들 뭐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앞에 나왔던 얘기 나왔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자, 위키백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나라고 했더니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알고리즘만 가지고도 우리 얘기할 게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뭐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나중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무엇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해가는 절차. 이렇게 박혀 있을 건데, 이 알고리즘이 정말 제대로 된 알고리즘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을 여기에 압축해서 써두었어요. 오늘 보라는 건 아닌데요.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봐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아니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지금 우리는 여기에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네. 어, 지금 이제 얘기된 게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 두 개 정도 눈에 들어오겠네요. 그죠? 가상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 이 정도 얘기가 충분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컴퓨터 랭귀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컴퓨터 언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다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해진 방법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좀 여기 써놨어요.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방법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슈도코드, 또 플로우차트 이런 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알아두시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알아두셔야 하는 단어 소개를 할게요. Natural Language, 자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어 다 알아, 영어 단어, 우리말 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죠.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한국말.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뭐 불어. 그 다음 뭐 이태리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생겨났는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지만, 교수님은 잘 몰라요. 사람 왜 태어났는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근데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떤 언어들을 쓰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예,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언어들을 우리가 자연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쓰는 그런 언어를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바뀌죠, 자연어는. 예를 들어 새로운 낱말이 생기고 예전에 쓰던 낱말이 안 쓰여지고 문장의 형태도 좀 바뀌거나 기본적인 틀은 안 바뀌지만 좀 바뀌는 경향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이 자연어에 반해서 어떤 언어, 대표적으로 이 컴퓨터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거죠. 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인공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 알아두세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언어예요. 그럼 이 인공 언어와 자연 언어의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 자연 언어는 현상이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서 바뀌어가요. 우리 한국말 같은 거 요즘에 SNS가 발달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문법에도 안 맞고 이상한 말들을 많이 쓴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많이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어느 정도는 정화시키고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어른들도 그런 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심한 말들 정화시키면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이 먼저 있고 그 현상 속에서 뭘 찾아내냐면 어떤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걸 우리가 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상이 있고 그 현상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을 뽑아내서 문법을 추려내는 것. 그러니까 선현상, 선언어, 그 다음에 후문법 이렇게 되는 게 자연언어고요. 인공언어는 먼저 만들어져요. 뭐가요? 문법이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벗어나서 행하는 표현 또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좀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들이 만든 인공 언어에는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보셨는지, 에스페란토. 지금 장비를 바꿨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글씨 쓰기가 되게 힘드네요.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언어냐면, 어, 너무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데 어떤 언어를 쓰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공통어를 만들자. 그래서 인간들이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언어, 에스페란토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인공 언어의 대표적인데요. 지금까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어, 꽤 오래전에도 에스페란토를 가지고 이게 좀 세계화, 글로벌화 됐을 때 데뷔를 하자 이런 뭐 그런 분위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영어가 거의 표준어식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 뭐 어떤 요상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영어 하는 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 강조하는 건 자, 자연 언어, 인공 언어 구분하시고 이런 거였어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중요한 건 현상이 먼저냐, 문법이 먼저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흘려들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지금 가상 코드, 수도 코드, 플로우 차트 이게 좀 관심 가지고 차차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갈 건데 실제로 알고리즘 실습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중점을 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IT 관련 학과의 중심에 보면 이 알고리즘 교과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교과하고 이 경계 때문에 자꾸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라고 하는 거 궁금하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좋고요. 자, 어,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 절차를 구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해결책 만들었어요. 이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 거야라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어, 다시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설계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뭔가를 설계하는 그런 형태 될 것 같아요. 이 설계된 알고리즘은 실체가 없는 논리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공간 안에 만들어내려면 다른 말로는 이 알고리즘을 어디에서나 구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전공에 맞춰서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IT 영역에 맞춰서 보면 컴퓨터에가 아니 컴퓨터에서 또는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만드는 것 그걸 우리 구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언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죠? 어떤 언어를 쓸까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구 인류가 쓰는 언어만큼이나 많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수천 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세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지국지한 걸 세도 수십 개는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선택하고 코딩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생성해 가는 것, 생성해 내는 것, 그렇도록 하는 것을 구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분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다음 뭐예요? 설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뭘 한다고 그랬죠? 예, 구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 IT 교과들을 배우시더라도 이 세 개를 기본으로 해서 붙여져 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교수님은 뭐 개인적으로는 건축에 대해서도 공부를 어, 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도 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 여러분들하고 교수님하고 약간 교과 목이 다르죠. 여기 보니까 뭐 가정, 가사 뭐 이런 것들도 남학생들도 배우고 기술도 뭐 여학생들도 배우고 하는데 교수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는 안 돼 있었어요. 뭐 여학생들이 배우는 교과하고 여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남녀를 구분을 한 거지. 지금은 별로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배웠었던 과목 중에 뭐 기술, 공업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교과도 있었고요. 중학교 때 기술이 있고 고등학교 가면 기술도 있고 뭐 공업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틀릴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교과에서 뭘 배우냐면 건축에 필요한 몇 가지를 배웠었어요. 생각해 보면요. 가장 쉽게는요. 벽돌 쌓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실전 실습을 안 했죠. 이론적으로 배웠고 그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너무 시험이 잘 나와서 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건축을 설계하는 것도 배웠었어요. 뭐 아마 이거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옛날에 설계할 때는 어때요? 예, 컴퍼스나 삼각자 뭐 이런 것들 뭐들을 들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자 본 적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게 좀 틀어졌는데 요렇게 된 나무로 된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1m 내지는 뭐 더 긴 것도 있어요. 한 1m라고 합시다. T자라고 하는 거 들고 다녔어요. 이 T자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 자를 놓고요. 어,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거. 왜요? 이 건축 배우는 거였죠. 설계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연필 들고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뭘로 해? 예, 컴퓨터 CAD 프로그램으로 하죠. 건축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건축 얘기를 가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IT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그 잘못된 스텝, 그러니까 잘못된 흐름에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들어간 것과 모르고 들어간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요즘 하나 하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벽을 쌓으세요. 벽을 쌓는데 옛날에는 벽 쌓을 때 뭘로 했어요? 우리 아까도 교수님 얘기했죠. 중학교 때 배웠던 벽돌 쌓기. 이 벽돌로 어떻게 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로 아니면 이제 뭐 쌓겠어요? 블럭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대충 이렇게 갖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크게 뚫어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쌓는다. 이런 거 배웠다고요. 근데요. 건축에서 중요한 거 뭘 거예요? 자,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네, 이상했으면 이렇게 합시다. 자, 기둥이 있다고 쳐.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뭐를 이렇게 쌓아야 하죠? 예, 벽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벽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요. 자, 이 벽을 쌓는데요. 이게 벽사 하니까 옛날에는 빤했거든요. 그게 벽 쌓는 기술들이 몇 가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진보된 기술, 뭐 흙으로 쌀 수도 있고 뭐 나무 막대기를 잘라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벽돌로 또는 블럭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방법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걸 쌓으시는 분들, 잘 쌓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해요. 이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요,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요, 이 벽돌을 가지고 담을 안 쌓을 수도 있잖아요. 흙담 쌓는다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고 보드로요. 보드를 턱 잘라다 여기다 벽 쌓아 그러면 벽으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철로 막아 버려도 돼. 아니면 심지어는 유리벽을 세워도 돼. 다시해서 벽을 쌓는 방법이라는 게 되게 다양해진 거죠.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무턱대고 벽돌 쌓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을 그리고 다른 식으로 자, 벽 쌓는다고 쳐요. 자, 벽 쌓아봐 일단. 벽 쌓아. 야, 벽을 쌓아. 왜? 그냥 쌓아봐. 쌓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집 질까요? 제대로 된 집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 간에 뭐가 먼저 그려져야 돼요? 네. 야, 우리 이런 형태로 정말 이렇게 쓰기 힘드네요. 마우스로 그림 그리는 게. 자, 이런 형태로 집을 하나 만들어 보자. 여기 창문을 달고 집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상상 속에 멋진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집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 이게 몇 층 집인데? 2층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통유리인 거야? 통유리? 갑자기 통유리 돼버렸어요. 통유리로 해. 그래. 이런 그림을 그리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그려나가죠. 세부적으로 나눠갑니다. 그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을 통해서 어떤 벽을 쌓을 때 벽돌로 쌓을 건지 유리벽을 쌓을 건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벽을 만드는데 벽돌로 쌓는다면 그 벽돌을 쌓기 위한 기술을 동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특정 언어란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유리벽을 쌓는데 벽돌 쌓듯이 쌓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통유리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통유리를 가져다 쌓는데 그 유리를 부착하는데 거기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지금 보면요. 어떤 다른 기술이 들어와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적합한 게. 그러면 그런 기술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교수님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는 벽돌 쌓는 기능공으로 가고 싶어요.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요, 벽돌 쌓는 것만 익혀서는 큰 집을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벽돌만 쌓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먼저 뭘 하셔야 된다는 거냐면 내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공부를 해가고 있는가를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자, 슈도 코드로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슈도 코드는 그래서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 해야 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것 그랬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 아까 인공 언어 그랬어. 그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자연에 가깝게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문장으로 그냥 쓰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막 그런 이유예요. 이걸 얘기했던 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왜 이렇게 슈도코드를 교수님 같은 경우에 강조를 하느냐. 교수님 우리 바로 구현하는 도구예요. 벽돌 쌓고 블록 놓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먼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 교과의 본래 목표를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슈도 코드가 상세한 단계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설계자, 벽돌 쌓는 사람보다는 더 큰 그림 그리는 것 같아. 설계 내용을 설계자나 매우 자세히 나타내야 되고, 프로그래머에게는 다음 단계에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상세한 기초 틀을 제공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간과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지금 당장 벽돌 쌓는 일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설계를 하거나 더 큰 그림을 그리거나 1, 2층을 연기하는 그림을 해야 될 때 서로 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눈에 들어온 사람들 세워서 얼른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고 다른 많은 어떤 여러분들 뭐 혹시 주변에 있는 선배나 동아리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간과되고 학생들한테 넘어가지만 실전 필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 여기 교수님 정리를 좀 해놨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또 길게 써놨죠. 예, 그래요. 이렇게 돼요. 멈춰서서 볼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살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뭐 문장으로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렇게 쓰니까 별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숙제 내준 거 뭐였죠? 집에서 학교 오는 거. 잘들 했어요. 숙제들 보니까 30스텝 이상 넘기라고 했더니 대부분 한 95% 학생들 다 넘긴 것 같아요. 자, 1부터 10까지 숫자 더하기. 문제예요, 문제. 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더하기라 그랬는데 이거 문제 분석을 한번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숫자 더하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어. 1 더하기 그다음 얼마? 1.1 더하기. 오, 맞네. 1.1 더하기. 그다음 1.2 더하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2 더하기 2.1 더하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달하는 말일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1.1 더하기 뭐 이게 이제 더 복잡해질 것 같아. 그치? 자, 어떻게? 1.1.1이 아니라 1.1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 읽히는 데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하라는 건 자연수 더하라는 이제 문제로 보셔야 돼요. 그런 거 안 써졌잖아요. 그럼 요구를 하세요. 그런 질문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을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더하기 해서 10까지로 더하기 했는데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왜 틀려요? 교수님 왜 틀려요? 그러면요. 교수님이 야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자 보세요.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문제를 분석하고 설계해야 되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난해하죠.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요. 물어보셔야 돼요. 누구한테? 문제를 제공한 사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문제를 준 사람, 그 사용자라고 하는 건 여러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IT 전공을 해나가면서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점차 익히게 될 텐데, 또는 여러분들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카카오가 이렇게 바뀌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 생각했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렇게 바뀌었어. 예,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 요구사항, 원했던 것들이 카카오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시한 사람에게 그 요구사항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하기 해서 결과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그랬더니 질문 잘했어. 그 말이 아니고 자연수 더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10개의 숫자를 더해서 결과값을 구하라는 거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이 좀 어려워도 그냥 보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수학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TOT, 무슨 우는 얼굴 표현 같다, 그죠? 그냥 TOT야. 토탈. 더하기 하라 그랬으니까 더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 지금 변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변수란 말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죠? 자, 이거는 부등호 표시가 아니고요. 교수님이 좀 게을러서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놨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0, 숫자 0을 변수 TOT란데 넣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TOT란 변수 값이 0이 됐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은 붙여놨는데요. 교수님 그냥 붙여놔 본 거예요. 여러분들 좀 친숙해지라고. 이거는 문장의 끝을 말합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서,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에서 이렇게 말을 쭉 하다가 그 문장이 끝났어요. 뭐 찍죠? 마침표. 자,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내려가서 쭉 해서 문장 끝났어. 마침표.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요, 우리 IT의 컴퓨터 언어들의 최근 흐름, 한 2, 30년 됐나요? 2, 30년 넘었겠다. 3, 40년도 됐겠는데, 최근에 많이 활성화된 그런 패턴들, 언어들의 패턴들에 보면, 이 세미콜론이라고 읽습니다. 점 찍고, 이렇게 쉼표 있는 거. 이 세미콜론을 우리 문장의 마침표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쭉 진행되다가 끝나면 세미콜론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다 찍으면 두 문장인 거죠. 또 문장 이렇게 갔다가 세미콜론 안 찍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가서 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침표 기능이다. 그래서 써본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알고리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여기 표현에 좀 이렇게 친숙해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왜 i예요? 그냥 우리 알고리즘 공부할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IT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 책에 이렇게 돼 있던 건 아니겠지. 미국 책에 이렇게 돼 있었겠지. I, J, K. 요 변수들을, 요 변수 이름들을 별 의미 없이 알고리즘의 어떤 그 값의 증가나 감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변수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요즘 저 이거 싫어요. 저 A라고 할래요. A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변수 이름 주는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 화살표고요. 여기다 뭘 넣었어요? 2를 넣으래요. 2를. 그럼 교수님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수학에서 보면 i는 1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거라고 위에서도 얘기했죠. 네.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begin 시작하세요. 뭘? 자, begin 했고 시작하세요 그랬는데 여기도 시작해서 끝나는 데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눈치학적으로 한번 읽어볼까? 자, 쭉 이렇게 자 대괄호 표시 비슷하게 블럭을 묶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앞에 건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 보니까 go to 그럼 go 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목표로 해서 이제 go 해서 목표로 가는 때까지 어디까지 begin까지 begin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나중에 보고 여기 이걸 블록 표시라고 그래요. 일단 묶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차차 이제 익숙해지면 요 기억도 이제 바꾸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볼까요? TOT에 지금 얼마 들었더라? 0 들었네요. 그죠? I에는 얼마 들었더라? 아, 1 들었어요. 여기 위에서 1 넣었었잖아요. 자, 그러면 0하고 1하고 더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1이죠. 그거를 어디로 넣으래요? TOT로 넣으래요. TOT 0이 있었는데? 그럼 얼마로 바뀐 거예요? 1로 바뀐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요. 자, 다음 줄 내려가서 볼게요. 자, I, 현재 얼마죠? 1이잖아요. 1. 1에다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럼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 2를 어디에 넣으래요? I로 넣으래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릴까? 1이었던 I는 I 값은 얼마로? 2로 대치되는 거예요. 2로. 아이고, 너무 안 쓰인다, 그죠? 교수님 이거 주문을 해놓은 게 있는데 도착 안 해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 그러면 2가 됐어요. 오, 여기까지 됐어. 자, 밑에 가볼까요? if 조건은 이렇게 보면 되죠? 조건은 여러분들 아마 영어에서 이렇게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건은 자 I 값이 지금 현재 얼마야? 2라 그랬잖아요. 이 방금 여기서 I is not 그러니까 I가 뭐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같지 않으면 10일이 아니면 go to begin으로 돌아가래. 2니까 10일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요? 네, begin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i는 얼마죠? 2죠. TOT는 지금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3이에요. 네, TOT에 3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i는 다시 여기 내려와서 얼마? 2 현재 거기다 1을 더했어. 그럼 i는 얼마가 되죠? 3이 돼요. 그러면 if 3 is not 11 go to begin 이렇게 되겠죠? 같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TOT 어떤 값이 계속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짐작이 대충 온 사람들은 왔을 거야. 자, 그러면 I 값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냐면 1에서 2로 3으로 4로 5로 6으로 7로 8로 9 10 10이 되던 때가 있을 것 같아요. I가 자, 10 is not 11 go to begin 돌아가죠. 그러면 i가 얼마일 때 10, TOT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10을 더해서 TOT에다 집어넣고 i 10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11이 되잖아요. 그러면 11 is not 11 같네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begin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내려오겠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TOT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시오. 그랬어요. 와, 그러면은 TOT 값을 출력하면 얼마가 나오겠다. 재밌는 건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할 수도 있지. 여기다가 한 줄 더 집어넣는 거야. I 값을 출력하시오. I 값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페이지만 가지고도 두 시간 정도 소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 먼저 우리는 뭘 했냐면 슈도 코드라고 하는 체계를 교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문장으로 써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식 없어요. 그랬는데 약간 그러니까 기호도 아니지만 약간 더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 아니면 인공 랭귀지에 가깝게 지금 가져왔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 슬라이드를 꼭 한번 익혀 두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설명하는 거 많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는 것. 1에서 C까지 더하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 1에서 C까지 더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 제시 안 된 거 있어. 1.1, 1.2, 1.3 이렇게 더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문제 분석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우리 숙제했었잖아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과정을 단계별로 의사표도로 표현하시오. 잘들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라고 교수님이 여기서 요구하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해봤잖아요. 되게 단순한 거지만 그러면 일상에서 그 작업들을 계속 세분화시키는 작업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매점에 1층 매점에 갔다가 강의실로 돌아오는데도 그것들을 무턱대고 뛰어다니는 데서 세분화시켜서 생각해보는 연습들을 자주 하면 할수록 IT 영역에서 잘 해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 여러분들이 채워가시면 될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한 10여 개 이상 있는데 다 해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제 교수님이 그 알고리즘 시트 하나 출력해서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지난주 강의 자료 올려준 거 있는데 다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몇 장씩만 하시면 돼요. 여기 문제에다 한번 적어 보실래요? 자, 한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 이보다 1이 더 큰 수를 출력하시오.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 이 중 큰 수를 출력하셔. 그러니까 두 개의 값, 뭐 이렇게 3, 4 받아들였어. 그러면 누가 더 큰지 보라는 거죠.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순하게 어떤 값을 하나 더 크게 꼭 하나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다 그냥 하나를 준 거예요. 더 크게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건 비교하는 거죠. 세 번째 건 좀 더 복잡해져요. 0부터 100 사이의 정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왔죠. 정수. 1.1 이런 거 아니야. 정수가 있어. 이 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범위를 보는 거야. 단순 비교가 아니고 범위. 90에서 100 사이면 A, 80에서 89 사이면 B, 0에서 79 사이면 C라고 출력하셔. 자, 이 3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죠. 여러분들 그 학점을 주는 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때 아마 어쩌면요 굉장히 정교한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프로그램,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졸업할 때까지 좀 등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 잘 학교에서 다니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사이즈의 어떤 성적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욕심 부리는 거 필요할 텐데 바로 이런 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교수님 뽑아서 지금 넣어두었어요. 자, 다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